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사 치트키 석쌤입니다. 한능검 시험 기본 75회 여러분들 보셨나요? 자, 2025년 8월에 시행됐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어려웠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쭉 한번 잘 따라오시면은 답이 보일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가 여기 딱 있습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문제, 보통 이제 선사시대 문제와 관련한 것들이 보통 출제가 좀 되지요. 자, 시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이런 4개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마도 출제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부분에 보니까 어떤 군인분이 딱 계십니다. 그래요? 공부하셨으면은 요 스토리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보니까 여기 연천의 전곡리 유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유적지입니다. 혹시 아직 몰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되겠어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구석기 시대예요. 자, 이 구석기 시대 유적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1978년에 발견이 되는데, 요거 발견했던 분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여러분들 주한미군 많이 봤잖아요. 뭐 들어도 봤었고, 우리나라에 오는 미군, 자, 이 당시 있었던 주한미군 그렉보엔이라는 이름은 안 해도 돼요. 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경기도 연천, 요쪽에 이제 우리나라 여자친구분과 함께 소풍을 딱 갔는데, 여기 보니까 막 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심상치 않은 돌멩이가 있었던 거지요. 구석기 시대 때 중요한 유물인 뗀석기, 요 뗀석기 중에서도 주먹도끼라고 불리는 자, 요 유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 주먹도끼를 발견하신 분인데, 요게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분이 미국 본국에 있을 때 고고학을 전공하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요걸 보고서 딱 알아보셨다라고 해요. 야, 여기에 구석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라는 요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요 스토리를 전부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연천의 전곡리 유적, 그리고 어떤 뭐 미군 계신데 요거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은 요걸 보고서 그래 맞아. 임지석 선생님이 얘기하셨었던 요거지 구석기 시대 유적지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구석기 시대는요, 뗀석기가 사용된 시기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돌멩이를 쪼개서 날카로운 면을 만들게 되고 이를 사냥해서 활용하게 되는 자, 이런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주먹도끼라는 키워드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구석기 시대 때 관련한 생활 모습, 당시의 여러 가지의 차이점, 당시의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다른 시대와 차이, 이런 차별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자,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 여러분들 있잖아요. 1번 문제에서 보통 이런 게 나오면요,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철기 시대인지 자, 요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해당하느냐? 그 중에서 여기 문제는요, 지금 구석기 시대. 그러면 나머지 시대와 관련한 것들이 오답에 있겠지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철제 무기를 제작하였다. 써있네요. 뭐라고 써있어요? 철제 무기. 그러니까 바로 철기 시대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철제 무기 하면은 철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 단어를 바꾸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철로 만든 농기구라고 하면은 철기 시대 알 수 있겠어.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 쇠스랑. 이거 무슨 시대입니까? 쇠잖아요, 쇠. 그죠? 이런 것도 철기 시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철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의 어떤 이름이구나. 철을 쇠라고도 하니까요.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2번에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자, 일단 뭔가를 수확합니다. 곡식을 수확한다라는 거는 농경이 시작됐었던 신석기 시대
이후이죠. 그런데 반달돌칼과 벼라는 단서가 있어요. 자, 반달돌칼은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돌멩이로 만든 일종의 낫 같은 형태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수학용 도구로서 벼를 베는 이삭을 자르는 이런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벼농사를 지었었던 어느 시대냐? 청동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2번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한반도의 벼농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반달돌칼과 같은 이런 도구가 활용되었다라는 것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3번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동 생활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곳에 살다가 저곳으로 간다. 그러면은 일종의 임시 거처, 잠시 머물다가 갈 이런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천막집을 지은 이런 동굴과 막집이다. 구석기 시대 때는 농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농경을 했었던 거는 신석기 이후지요. 구석기 시대 때는 농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동생활을 했었고 바로 이런 동굴이나 막집에서 주로 살게 되는구나.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구석기에 해당하는 문제였네요. 4번에는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씨를 뽑았다. 뭔가를 만들어낸다. 농사를 통해서, 농경을 통해서 곡식을 생산해낸다. 그리고 이런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 그리고 옷감 같은 것을 생산해낸다. 라는 이런 개념은 신석기 시대 때부터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가락바퀴가 이렇게 생긴 거 공부하신 분들 알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고. 자, 그래서 이걸 축으로 돌려서 실을 뽑는 이런 형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4번은 신석기 시대. 자, 이렇게 나누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볍게 이렇게 1번을 풀고 넘어갔더니 2번 문제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왕에 대한 업적을 골라봐라, 어떤 스토리를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도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달래요. 자, 보니까 도림의 이야기는 삼국사기, 백제, 봉기, 계로왕, 괴로워. 뭔가 괴로운 느낌 같은 것이 쫙 기운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이에 따르면 승려도림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자, 여기도 단서가 있습니다. 백제에 파견한 첩자였었다. 이것 봐라. 바둑으로 괴로왕의 환심을 샀대요. 자, 아주 중요한 스토리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조금 간단히 압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 때 백제의 왕이 바로 여기에 나온 괴로왕. 자, 그리고 고구려의 바로 누구냐? 장수왕이에요. 이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었던, 그리고 백제도 고구려와 대립하고 있었던 이런 시점이었었는데 백제로 가보자. 뿅. 백제로 갔더니 백제왕이 바둑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바둑 두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스트레스 여기서 푸셨나 봅니다. 바둑 두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분의 바둑 메이트가 있었으니 바로 여기에 나오는 도림이라는 승려입니다. 자, 이 바둑을 두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겠지요. 자, 근데 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하고 있었던 이런 시점이었단 말이지요. 자, 도림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구려가 쳐들어올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폐하께서는 대비 좀 하셨습니까? 했더니 백제왕이 얘기합니다. 다 대충 대비해놨지. 그런데 말이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대비도 중요한데 이 백제왕의 이런 권위, 힘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백제의 궁성을 크게 확대하고 이를 건축을 많은 것을 하게 하는 이런 건의를 하게 돼요. 백제왕이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바둑 두고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느 날 이승려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장수왕의 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국력이 약화된 거죠. 전쟁 대비하는 게 아니라 궁성 이렇게 확장하는데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 쳐들어오게 됩니다. 백제도 없지 한성을 쳐들어오게 되고 한성은 지금의 서울 지역이죠. 자, 그래서 괴로왕은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되는구나.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결국에 괴로왕은 죽었구나.
예, 누구한테요? 고구려 장수왕에게 죽었다. 장수왕은 이전 왕이었었던 광개토대왕의 아들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장수왕이라는 이 고구려의 왕, 어떤 정책을 했나? 예, 장수왕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남진 정책이지요. 고구려는 지금의 북한이나 중국 이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던 국가였었는데, 요 남쪽에 백제를 치겠다라고 해서 남쪽으로 진출하겠다.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남진 정책을 위해서 고구려가 수도를 바꿨는데요. 어디로 바꿨나요? 기존의 국내성이라는 고구려 수도에서 평양, 지금 평양이죠. 여기로 도읍을 옮기게 되는구나. 자, 그 얘기가 3번에 있습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고구려 장수왕 시기 때 이 왕, 백제 계로왕, 이 왕이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구나. 그리고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른 보기들 한번 볼게요. 1번에 태학을 설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태학 설립과 관련한 이 교육기관이에요. 요거는요, 장수왕 이전에 있었던 소수림왕.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원래 백제한테 먼저 공격을 좀 받아가지고 큰 위기를 겪었어요. 자, 그게 바로 백제의 전성기인 근초고왕이라는 왕 때이고요. 그러자 고구려가 절치부심하여 고구려를 다시금 일으키겠다라고 하여 노력한 왕이 소수림 왕이고, 이후에 이제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장수왕으로 이어지면서 백제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구나. 자, 이런 스토리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번에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 독도 일대. 자, 이 우산국은요, 복속시킨 이 국가 바로 신라죠. 신라 지증왕 때 있었던 정책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4번에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황룡사의 구축 목탑이라고 큰 목탑이 있었는데 이게 고려시대 때 소실은 됐으나, 자,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다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한 것들 하나는 꼭 챙겨가자. 바로 뭡니까? 장수왕 시기 때 이런 정책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의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여기 3번에 있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나라 어떤 나라일까? 보니까요, 뭐 개천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개천절 뭔지 아세요? 예,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우리나라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자, 개천절은 10월 3일로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단군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단군 할아버지가 역사상 최초의 나라인 이 나라를 건국했다.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시고 대대손손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도 참 많이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시작이 되는 국가 바로 고조선이지요. 고조선이라는 이 국가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자, 이 고조선은요, 어떻게 망했어요? 건국한 건 이렇다. 그리고 망한 것은요, 중국과 전투를 통해서 결국 패배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니 중국의 한나라라는 이 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고조선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가 보기에 있겠죠. 그죠? 고조선 말고 다른 나라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나라가 보통 고조선 말고 여러분이 요 다음에 배웠었던 고조선 단원 다음에 배웠었던 이런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국가들과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다른 나라들, 여러분 배웠잖아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국가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예. 자, 요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1번에 보니까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제천 행사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천 행사는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부영고등학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친구끼리 동맹을 맺었는데 사람들이 놀려요. 어우, 구려. 그래서 구려는 동맹이다. 자, 그리고 옥전은 제천 행사 기록이 딱히 남아있지 않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갔더니 무밭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는 무천이구나.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삼화는 계절제, 예, 그리고 수린날과 계절제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맹 나왔습니다. 동맹 구려, 고구려. 2번 볼게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책화가 뭐죠? 이 책화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화를 책임지도록 한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 화를 너에게 책임을 묻겠어. 라는 거죠. 왜? 네가 금 넘어왔잖아. 이 나라는 이 안에서 부족 간의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예, 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소나 말로 배상 책임을 졌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자, 요게 바로 동해에서 있었던 풍습으로 알려져 있죠. 동쪽으로 갔더니 무밭이 있고 옆에서 책을 보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동해는 무천, 예, 그리고 책화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 뭐죠? 예,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거 들어봤잖아요. 공부하셨으면요. 예, 말소되시게 이런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각각의 영역을 다스렸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자, 요거는 부여에서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5개 부족이 있었는데 그중에 왕 말고 나머지 4개 부족장들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이런 지역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사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4번에 법금 8조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죠.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지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하는 8개가 있다 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요게 법금 8조 또는 8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8개가 다 남아있진 않죠. 3개만 지금 현재 전해지는데, 예, 사람을 죽인 자는 처벌하는데 사형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한 자도 처벌하고 도둑질한 자도 처벌한다. 예, 요런 규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의 8조법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고조선, 여러분들 고조선 단군한검이 나라를 건국하게 된 그 과정 신화로서 단군 신화 기억하시죠? 이것도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어떻게 망했는가,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고조선이 잘 나가다가 중국의 한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습니다. 4번이에요. 밑줄근 이 나라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나라가 여기 있는데 어떤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산에 있고 여기 뭔가 이렇게 막 둥글둥글 있네요. 자, 위에 보니까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바로 가야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가야. 고대 국가 가야는 6개 가야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자, 그래서 육가야 연맹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개 중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금관가였었어요. 금관가야는 지금의 김해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시조는 김수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해 지방에 가면은 김해 대성동 고분이라는 이런 고분이 밀집해 있습니다. 무덤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왔었던
대가야인데요. 자, 대가야는요, 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유적지로 알려져 있죠. 가야 이런 여러 가지의 유물들, 유적들, 이런 유적지들은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그 역사적 가치가 대단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김해 지방과 고령 지방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대가야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가야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가야와 관련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배점도 보니까 3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틀렸다라고 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예. 틀린다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생각했었던 목표가 어긋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이건 틀리고 넘어가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요. 자, 가야의 유물은 대표적으로 이 가야는 철을 많이 만들고 철제 무기 같은 것을 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철 갑옷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야의 유물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는데요. 자, 1번이 정답인데요. 금동관. 가야의 그 금동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요런 모습으로 제작이 됩니다. 자, 요런 모습 어떻게 보시면 되냐? 요렇게 띡 해가지고 내가 짱이야! 라고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가야는 삼국시대 때 있었던 국가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는 발전하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발전하려는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와 대비돼서 보시는 게 신라금관이 있어요. 신라금관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신라금관이거든요. 요거랑 좀 비교해서 보세요. 신라금관 같은 경우는 약간 사슴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금관이 나오면은 요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가야 금관인지 아니면 신라 금관인지. 근데 신라의 금관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사슴뿔처럼 요거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사슴 모양 같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이. 그렇죠? 가야는 그럼에도 내가 최강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구분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칠지도 있지요. 이걸 모르면 큰일 나요, 이거는. 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백제가 일본에게 전해준 가지가 7개 달린 칼이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백제구나. 그리고 일본 외에다가 전해줬었던 요런 문화유산이다. 백제가 일본에게 야, 우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너희들 말이야. 우리 말 잘 듣고 우리 잘 지내자라고 해서 우호의 표시로 선물한 이런 유물로 알려져 있죠. 3번의 성덕대왕 신종. 이거 뭐죠? 에밀레 때문에 에밀레종이다라고 알려진 자, 이 종이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자, 4번의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대의 불상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고구려 불상으로서 남한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거예요. 예, 요런 금동열의 7년명 열애입상이다. 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야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가봐야겠죠? 5번입니다. 자, 다음에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골라보자.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백제의 수도라고 되어 있어요. 웅진의 재발견. 자, 백제의 수도 어디죠? 세 개 아닌가요? 첫 번째, 원래 백제의 고향 한성이지요. 또는 위례성. 자, 지금 서울 쪽이지요. 자, 그랬다가 앞에 문제에서 봤었네. 한성 지역이 함락되고 왕이 죽었었지요. 계로왕이 죽었어요. 아, 계로왕 죽었어요. 예. 광개토 대왕 아들이지요. 장수왕의 공경으로 한성이 함락돼 계로왕이 죽었네요. 그래서 백제가 옮긴 곳이 바로 요곳이네요. 웅진 지역입니다. 자, 웅진 지역은 지금의 공주, 충남 공주 일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지역까지 써보면요. 한성은 서울 지역이고 웅진은 공주 지역이다. 그리고
자, 웅진 지역에서 여기서 백제를 운영하기에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도망치다 보니까 여기 좀 산자락도 있고 팽창하기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여 좀 넓은 평야지대로 가자. 자, 사비 지역으로 갑니다. 이 사비는 지금의 충남 부여 지역이지요. 자, 이렇게 세 지역이 백제의 수도라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웅진 어디니 이거 찾아라 라는 것이고요. 밑에 보니까 단서가 있는데요. 답사장소에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공산성은 필수 암기사항까지는 아닌데 제 얘기 들으면은 그냥 이해할 거예요. 공주니까 공산성. 맞아요. 예.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유적지이지요. 무령왕, 이 무령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벽돌 무덤입니다. 자, 요게 바로 백제의 두 번째 서울 공주 일대 있구나. 자, 그래서 지도 보시면요, 백제가 이거 서울에 있다가 여기 고구려 장수왕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공주 그리고 부여 요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공주를 찾으면요, 2번 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로 가보자. 다음은 밑에 6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국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국가일까? 자, 자료는 보니까요. 흥덕왕 때, 그래요. 흥덕왕, 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은, 누군지 알 것 같긴 한데, 예,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자, 넘어가 보자. 이 국가에서는요, 옆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골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옷감의 풍지라도 차등을 두었대. 아우, 치사해. 그죠? 예. 골품에 따라서 너는 높은 신분이면은 옷감 이런 거 쓸 수 있어. 너는 이런 거 안 돼. 예,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야, 돈 좀 없거나 조금 좀 못 사는 애들은 이 브랜드 이거 안 돼. 메이커 안 돼. 예,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실제로 진골이라든지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평민, 예, 이렇게 자 차등화돼 있네요. 나눠져 있네요. 차별화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는 골품을 사용했었던 국가구나. 자, 골품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품제. 자, 이 골품제, 신분제를 운영했었던 국가 바로 신라이지요. 자, 신라의 골품제는요, 신라의 귀족들의 신분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골품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이 골품에 따라서, 이 골품이 이제 신분인데, 신분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즉 어떤 공무원 될 수 있는, 높은 공무원 될 수 있는지 아니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상생활까지도 규정이 됩니다. 야, 너는 이런 옷 못 입어. 그리고 너는 이런 집 살면 안 돼. 예, 왜? 너는 신분이 낮잖아. 라는 거예요. 그 신분은 4가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진골이라든지 6, 5, 4 두품. 그래서 진골, 골. 그죠? 두품, 품. 골품제라고 불리는 거죠. 자, 신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네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완산주를 도읍으로 했다. 자, 일단 신라의 도읍지는 어디죠? 예, 지금 경주인데 금성이라고 했었던 예, 경주 지역이죠.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입니다. 예. 여기를 도읍으로 했었던 국가가 있었나요? 있었죠. 자, 바로 뒤에 나오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입니다. 이번에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자, 5도와 양계가 있어요. 양계, 예, 북계와 동계라고 하는 국가의 경계 지방에 있었던 군사 목적에 군대를 많이 두었었던 이런 행정 단위도 있었네. 2번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의 지방 행정을 이렇게 운영했구나. 신라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신문왕 때 여러분 보셨을 텐데 신라는요. 구주 오소경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전국을 9개에 주로 다니고 5개의 작은 서울을 두었었던 이런 지방 행정을 신라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지요. 자, 3번에 보니까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두었다. 예, 국학이라는 교육기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유학을 가르쳐요. 공자님, 맹자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공무원이 되어라. 자, 이 국학은요. 신라지요? 언제 만들었냐면요. 좀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신문왕이 있었죠. 신라 신문왕 때
만든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신라 찾는 거니까요. 근데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은 만점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자, 4번에 정삼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 정삼에서, 그래서 정삼회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백제당하는 내용이죠. 백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여부를 정삼이라는 바위에 모여서 결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는 회의로서 화백회의라는 귀족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자. 고구려는 제가회의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백제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정삼회의,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 이렇게 각각 세 나라의 회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비문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비문이래요. 비석의 글씨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백제 정벌 기념탑이라고 의미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보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인가 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대.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백제를 정벌한 기념으로 여기다 새긴다라고 써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름이 백제를 평정했다, 정벌했다, 평정했다, 평제탑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문에 대한 탐구활동, 그래, 그러면 일단 여기가 백제가 있었던 곳인가 봐. 백제가 있었던 곳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게 있었고, 누군가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백제를 싹 그냥 이렇게 정리했어, 평정했어. 내가 이거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해놨어. 이거 백제는 이제 끝났어 라고 했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백제가 멸망한 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자,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이때 쳐들어온 이런 세력들이 누가 있냐. 자, 백제의 멸망은요,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신라가 쳐들어왔었구나. 백제의 계백, 신라에는 김유신이 있겠지요. 그런데 또 있었네요. 누굽니까? 바로 당이지요. 예. 신라는 당과 연합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신라와 당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네요. 나당전쟁. 결국에는 신라가 당을 격파하고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자, 이게 스토리죠. 자, 제가 한번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삼국통일이 됐었던 순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백제가 멸망하고, 물론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막 펼쳐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진압되지요. 자,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배경은요, 고구려의 절대 권력자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약화된 시점에 신라와 당 연합군이 쳐들어왔었다. 그리고요, 나당 전쟁이 벌어지네요. 네, 같은 편이었는데 당이 신라도 먹겠다라고 해서 신라가 저항하며 당과 싸우는 나당 전쟁. 결과적으로 신라가 당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구나. 요거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있었던 일인가 보구나. 그죠? 1번에 있네요. 나당연합군의 활동을 조사한, 나당연합군이 와가지고 백제를 이렇게 평정했나 봅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보자. 2번에 이자겸이 일으킨 난의 결과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이자겸의 난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에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된다. 전민변정도감이 어디 있냐면요, 고려 말 때 공민왕이라고 있죠. 그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하면서 설치했었던 기관이었습니다. 자, 4번에 궁예가 철원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를 파악한다. 궁예가 나온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고려가 등장하는 요 바로 직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라 말 고려가 후상통일하는 그 스토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상통일한 이후 한참 뒤에 신라가 멸망해가는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겠다. 자, 답을 1번으로 골라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밑에 8번이에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자, 보니까요. 신라인 장보고, 오, 장보고다. 예, 신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 다른 나라에도 크게 많이 알려졌었던 바다의 왕자, 해상 무역을 주도했었던 장보고. 자, 여러분 장보고 배우셨죠? 장보고 스토리 알고 계십니까? 자, 압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보고는 신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평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싶어. 중국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때는 통일신라 시기예요. 예, 신라가 상통일한 그 이후 시기 뒷부분쯤에 해당합니다. 자, 이 당으로 건너가서 장군이 됩니다. 장보고는. 그리고 신라인들을 위해서 거점을 마련하고 거기에 절을 만들기도 해요. 바로 법화원이라는 절을 만들어서 신라인들 이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신라인들을 납치해가는 이런 나쁜 해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 정부와 접촉해서 해상 기지, 지금의 완도 쪽에 청해진이라는 기지를 건설합니다. 자, 이렇게 장보고의 입지가 점점점 커지는 와중에서 결국에는 장보고가 신라 왕위 다툼에 관여했다라는 이유로 자객이 와서 장보고를 죽이네요. 바로 이게 장보고의 난이다라고도 알려진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장보고는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주도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장보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 바로 이겁니다. 법화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법화원은 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이 머무는 이런 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법화원이고, 그 다음에 또한 아셔야 되는 게 요거 말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해상기지, 지금의 완도 쪽에 만들었었던 청해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화원, 청해진, 그리고 장보고의 난, 요 세 가지, 장보고의 난으로 결국 죽게 된다.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4번에 있는 보기를 선택할 수가 있겠지요.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1번에 왕호천축국전을 조사한다. 왕호천축국전은 승려 얘기입니다. 자, 고대시대 때 승려다라고 하면은 주로 원효와 의상을 얘기하잖아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 두 사람 말고 해초라는 승려도 있었어요. 저기 멀리 인도까지 다녀왔었던, 그래서 남긴 기록물이 왕호천축국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번에 만권당에서 학자들과 교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권당은 고려 저 뒷부분에 가면요, 충자왕들 나오는 시기 있어요. 충선왕이라는 왕이 중국 쪽에 원나라에 설치했었던 기관이고요. 여기서 이제 교류하는 학자로서 이제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반부 때 성리학 얘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다. 빈공과, 이게 뭐지? 당나라 가서 시험 보는 겁니다. 이 당나라는 시험 잘 보면은 관리가 되는 과거 시험 제도가 있었고, 외국인 대상 빈공과라는 게 있었구나. 자, 많은 신라인들이 당으로 가서 합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최치원. 신라말 때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 최치원. 자, 이 최치원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당에 가서 이분은 시험을 잘 봐서 성공하면서 여기서 유명세를 떨쳤었던 인물이고요. 당에서 난이 일어났어요. 황소의 난이 있었는데 이것을 격퇴하는 글을 써서 유명해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장보고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최치원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다음 문제 9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국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일까? 자, 보니까 대동지진, 대동여지도, 이거 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뭐 조선인가?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반기 때 있었던 제작한 지도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요 국가냐가 아니지. 그렇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호는 이 책에서 대조영이 건국한 가를 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가는 김정호의 국가 조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정호가 가 이 나라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 뭐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긴 거지. 대조영이 가를 건국했대요. 그리고 신라와 함께 남북국으로 서술했대요. 예, 신라와 함께 남북국. 신라는 남쪽에 있고 발해는 북쪽에 있죠. 그래요. 발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 대조영이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때는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 통일신라라는 말 요즘에 많이는 좀 안 쓰긴 하는데, 통일신라라고 하면은 발해는 뭐가 되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발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인데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알려져 있지요. 예, 고구려 사람들이 멸망한 이후에 새롭게 다시금 고구려를 다시 만들자라는 국가가 발해고 이거를 건국한 사람이 대조영이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발해는요. 이후에 점점점 커져서 옛 고구려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 말이야. 우리 중국 동쪽 있는 국가 중에서 제일 융성한 국가야.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었던 발해입니다. 진짜 동쪽에 있는 국가 중에 제일 융성한, 야, 니들이 짱 먹어. 니들은 인정. 이렇게 했었구나. 발해 최전성기 선왕이라는 왕 때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자, 발해와 관련한 내용이었었어요.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옥저를 복속시켰다. 옥저는 앞서 봤었는데 잠깐. 예. 옥저 동해할 때 그 옥저인데요. 자, 이 국가들을 복속시킨 국가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주변 국가들을 마구마구 정벌하게 되는데 그중에 옥저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22 담로. 담로라고 불리는 행정구역은요. 백제 거예요. 그리고 22 담로를 설치했다. 지방에다가 수도 말고 지방에 22개의 담로라는 행정구역을 두어가지고 왕과 관련된 사람들을 막 파견하는 거예요. 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아, 까불지 마. 나 왕이야. 내 사람들 파견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 말 잘 들어. 왕한테 충성하도록 해. 백제 무령왕 때 있었던 정책입니다. 자, 3번에 독서 3품과를 시행하였다. 독서 3품과는 이 독서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책을 잘 읽고, 예, 공자님 말씀 잘 공부한 이런 사람들을 높은 관리로 쓸게. 예, 상중하로 나누어서 성적 매긴다. 자, 독서 3품과는 신라의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왕이 여기 있어요. 밑줄부터 찾는 거예요, 항상. 문제 볼 때는. 그리고 전후, 앞에, 뒤에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 앞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기록했대요. 자, 이렇게 글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아는 게 있어요, 꼭. 여러분이 아는 게 어디 있을까를 찾으면 돼요. 물론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요. 공부는 공부 안 했는데요? 공부하고 와야지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이론 강의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 고려 시대예요. 때는 고려 성종 때. 성종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좋은 왕이 되고 싶은데 할 말 없니? 없사옵니다. 해봐. 무슨 말을 말이옵니까? 아니, 쓴소리 좀 해봐. 쓴소리라니요. 탕치도 안 싸웁니다. 제가 할게요. 너 이름 뭐니? 최승로입니다. 예, 28개로 정리했습니다. 말이 좀 많구나. 하지만 너의 말을 수용하겠다. 이게 바로 고려 성종 때 있었던 최승로의 시무 28조죠. 최승로가 얘기하기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예,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해요. 그래서 지방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12개 12목이라는 것을 두어서, 예, 지방을 잘 다스리고 통일된 국가 고려를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는 말이죠. 예, 부처님의 말씀도 중요하긴 한데, 불교도 중요하긴 한데 공자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유교에 따른 정치를 운영해야 됩니다.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고려는 그래서 불교와 유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라. 국자감을 설립하라. 예, 교육기관, 학교를 만들게 되네요. 자, 이게 바로 성종 때 있었던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이 있습니다.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가 있냐? 바로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 지방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라는 걸 건의한 거고, 또 하나는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방관 12모, 지방관 파견한 겁니다. 유교 정치 이념을 통해서 국자감, 예, 요렇게 둔 거예요. 자,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1번에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였다라고 돼 있는데요. 노비를 해방시킨 거죠. 이거는 성종 조금 앞에 광종이라는 왕이 있죠. 노비를 해방시키는 노비안건법, 그리고 예, 왕이 이제 내 사람은 시험 봐서 뽑겠다, 과거 제도를 시행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쌍성총관부 지역을 공격해서 수복한 왕은 고려 저 뒤에 있습니다. 공민왕 때 있었던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4번에 공산전투 승리로 이끌었다. 전쟁 있나 봅니다. 예,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거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태조 왕건데, 예, 공산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고창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태조 왕건 때 후삼국 통일 과정인데, 자, 태조 왕건 고려가 패배했었던 전투예요. 참고로 고려는 누구와 싸우게 되냐? 견훤의 후백제와 싸우게 될 거예요. 예, 후백제를 이끌었었던 견훤, 그리고 고려의 왕건, 예, 이렇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지요. 자, 오른쪽에 있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나다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어떤 분이 만적이네. 이름이 뭐라고 나볼까요?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최충원을 비롯한 각자의 주인을 없애고 노비문서를 태워버리자. 예, 노비문서를 태워서 뭔가를 일을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만적의 난이에요. 신분 해방을 주장했었던 이 땅의 신분제를 없애자. 지금은 신분제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때 신분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 만적의 난입니다. 자, 나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보자. 묘청입니다. 이곳 서경에 대위국을 세우고 연호를 전개라 하겠노라. 서경에 대위국을 세우고 연호까지도 제정하겠대요. 자, 묘청이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고려의 도읍지를 저기가 명당이다. 저기가 명당이다.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우리 고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진하다가 난까지 일으켰었던 묘청의 난입니다. 자, 다 해보니까 정중부라는 사람이네요. 문신은 보이는 대로 모두 없애라. 얘기하고 있어요. 문신의 탈을 쓴 자들은 모두 다 없애라. 이 사람은 누군데요? 무신입니다. 자, 정중부 등이 주도했었던 무신정변이에요. 이 고려라는 국가가 고려 중간에서 뒷부분으로 넘어갈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 고려는 문벌귀족이라는 문신들이 주도하면서 나라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문벌 귀족들이 내가 권력을 더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니, 대표적으로 이자겸이라는 경원이 씨 가문이 중심이 된 이 이자겸이 내가 왕을 하는 게 낫지 않아라는 왕권을 넘보는 난이 벌어졌었네요. 이랬다가 고려가 좀 휘청휘청하니까 이 모든 것은 명당을 가지 못해서입니다. 고려의 도읍지 개경이 아니라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됩니다. 묘청이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된다라는 서경천도 운동을 하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여전히 휘청휘청. 이 모든 것은 다 이 문벌귀족 문신들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우리 무신들은 문제가 있었어. 차별받았어. 무신들이 기존의 문신들을 죽이는 난을 일으키게 되니 바로 무신정변이네요. 이 무신정변 시기 때에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여러 가지 난도 벌어지게 되고 요 이후 무신시대 때 이제 대표적인 지금 만적의 난, 최충원이라는 집권자가 있었던 시대였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만적의 난은 여기 가장 마지막 쪽에 있겠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나 있고요. 정중부가 주도했었던 무신정변 다가 있죠. 그래서 나, 다, 가 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이에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왕일까? 개태사? 잘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떤 사찰인가 봅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이 사람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왕이 누구인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삼국을 통일했었던 사람은 삼국 통일은 누구죠? 신라의 삼국 통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통일은 문무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후삼국 통일, 후삼국 시대 고려와 후백제 신라. 자, 고려 중심으로 후삼국 통일했었던 왕은 태조 왕건이죠. 그래. 그러면 가 왕은 태조 왕건이구나. 자, 이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 태조 왕건의 출신이 알고 보니 뭐였냐? 신라 때 지방의 호족이었었죠. 그죠? 신라가 멸망하게 된 배경은 지방의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가 왕이나 마찬가지야 라면서 이제 갈라지게 되고 이것이 후삼국으로 나눠지게 된 배경이었구나.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은요, 호족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통일한 이 고려가 다시금 분열되겠다. 호족들을 잘 다스려야겠다. 지방 호족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책을 취하겠네요. 자, 호족을 다스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호족의 자식들을 왕건 곁에 두고서 인질처럼 잡아두는 이른바 기인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그리고 호족들, 너 지방, 네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의 권한은 인정해 줄게. 근데 문제 생기면 거기는 다 네 책임이야. 너는 그 지역의 사심관이야. 사심관제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다 태조 왕건 때 정책이었었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은요, 통일한 이 고려를 잘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을 기울였구나. 그래서 죽을 때 후대 왕들에게 유언의 형식으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볼까요? 1번에 과거제를 도입했다. 이거 아까 봤었는데 여기 10번 문제에서 봤었는데 노비안검법, 과거제. 자, 다 고려 광종 때의 정책입니다. 광종 때 정책. 2번의 농사직설은요, 바로 이제 조선 세종 때 편찬했었던 농업서적이에요. 농사법을 정리를 한 서적. 자, 4번에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북한산 어디 있나요? 북한에 있나요? 아니죠. 지금 서울에 있지요. 자, 순수비를 세웠다. 순수한 왕인가 봐요? 아니죠. 순찰한 겁니다. 여기가 내가 정벌한 곳이구나. 신라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네요. 그래서 여기다 비석 꽂고 저기다 비석 꽂고 직접 순찰하면서 꽂아라, 비석 새겨라. 이런 건 신라가 팽창하는 시기 때 진흥왕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태조 왕건의
정책이었었어요. 자,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보니까 지금 원간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나 봅니다. 예, 원나라에게 뭔가를 많이 바치는 시기. 왜요? 이 원나라가 바로 몽골의 국가네요.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네. 고려 후반기 때. 그죠? 고려 무신들의 세상이었었던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오네요. 그래서 고려가 항전하면서 전투가 3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고려는요,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항쟁을 이어갔으나 결국에는 원에 굴복하게 되며 이후에 이제 원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로 이어지게 됐었구나. 그죠? 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왕은요, 이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원나라 황제님 국가에 충자 왕들이 등장을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몽골족 말이죠. 이들의 취미가 바로 이제 매를 기르는 거였었어요. 좋은 매. 이왕이면은 좀 레어템. 고려 쪽에서 잡은 매, 와 진짜 레어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값어치를 높게 쳐주겠지요. 자, 그래서 매를 담당하고 매를 가져가는, 고려의 매를 담당하는 이런 기관이 있었으니 이게 응방입니다. 자,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도방과 정방과 중방, 이것들은요 다 무신들이 활개치던 이런 시기 때 있었던 기구들이에요. 예. 지금 이게 원간섭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 무신들의 정권이 끝났었던 시점이거든요. 예. 고려의 지배층은 무신이었었다가 이제 원나라에 빌붙은 친원파 권문세족들의 세상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이전의 무신들의 기구로서 도방이라는 군사기구, 정방이라는 인사담당기구, 그리고 중방이라는 정치담당기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교정도감이란 것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 무신시대 때 있었던 각종 운영하기 위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서 이런 게 있었구나. 자, 그리고 원간섭기 때 응방과 같은 이런 기관들도 만들어진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14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떤 말을 하나 볼까요? 공민왕 때 진입한 홍건적을 물리치는 큰 공을 세웠어. 공민왕 때 말이죠. 홍건적. 두 번째 역세. 우왕 때에는 홍산에서 왜구를 격파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지. 왜구를 격파했다. 홍산에서. 마지막 학생. 우왕과 함께 요동정벌을 추진하기도 했어. 요동정벌. 자, 정답부터 보자면 최영입니다. 자,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고려 말을 휘어잡았었던 대표적인 군인, 무장입니다. 이른바 신흥 무인 세력이다라고도 하는 이런 시대 때인데 이 최영은 특히나 왜구들이 창궐하던 이런 시기 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백발이었어요. 왜구들이 쳐들어왔답니다. 그래, 내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전투를 막 치르게 되는데 화살을 맞습니다. 입에 딱 박혀요. 박힌 채로 쏜 왜군 장수를 명중시켰다. 야, 그죠? 대단하죠? 화살이 박힌 채로 박히면 죽을 것 같아. 안 합니다. 대단한 군인이셨다. 바로 이 최영은요, 이성계와 함께 고려 말 때 영웅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성계와 틀어지게 된 게 요거였었죠. 당시 중국은 명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요동을 치자 우리가 요동정벌 주장했던 최영과 이거는 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성계. 결국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고 고려를 멸망시키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고 넘어가 보지요. 자,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에서는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가에 보니까요. 자, 고려 시대인가 봅니다.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석탑이다라고 되어 있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석탑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각형 석탑, 사각형으로 올라갔었던 이런 석탑들을 떠올리고요. 대표적으로는 신라에서 만들었었던 불국사 3층 석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 송나라의 방식은요, 사각형 말고 각을 많이 하자. 자, 그래서 요겁니다. 팔각 9층, 팔각형 판때기를 9층으로 쌓은 거예요. 예, 요게 바로 송나라 양식의 고려시대 때 탑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꼭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겠고, 고려시대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런 탑이 있구나, 고려시대 탑이구나. 근데 고려 후반기 때는 이번에는 요거 있습니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원나라 아까 봤을 때 원간석기 그 원나라지요. 몽골의 원나라. 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중박 가보셨으면, 자, 거기에 있는 게 요거지요.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 개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개성에 있었던 건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서울에 보관하고 있다가 박물관으로 옮겨온 겁니다. 자, 요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요 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향이냐? 우리의 탑은 대부분 화강암 탑이에요. 화강암이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단한 돌이에요. 그런데 대리석이 있어요. 대리석은 조금 무르기 때문에 조각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조각들이 요 안에 있는 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탑으로서 요거 월정사 8가 9층 석탑, 그 다음에 요거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시기인가? 지금 스님이 계신데요. 뭔가를 들고 계세요. 자, 보니까 고려는 말이죠. 몽골의 침입에 맞서, 예, 몽골의 침입에 맞서 우리가 용맹하게 싸웠지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원간석기가 되긴 하겠으나, 자,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8만 대장경을 만들기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네요. 자,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웠다. 그래, 몽골 침입에 맞서서 우리는 뭐 했을까?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당시 무신 정권 시기인데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강화도, 천도. 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우리가 항쟁을 이어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들을 물리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8만 대장경, 불교의 경전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판 8만 개 넘게 새기고 있었구나. 8만 대장경 대표적인 고려의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싸운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윤후가 있습니다. 김윤후, 이분 이제 승려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김윤후는 처인성 전투에서, 처인성은 지금 경기도 용인 쪽인데요. 여기 전투에서 절대 열세의 병력을 가지고 대규모 몽골군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데, 당시 적장 살리타를 활을 쏴서 명중시킵니다. 살리타를 사살하게 돼요. 자, 이런 업적을 남긴 장군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몽골 침입 때 이런 거 있었구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원간석기 충자왕들로 가는 거죠. 자, 1번에 송시열이 북벌을 주장했다. 이건 조선시대 때 송시열이 북벌을 주장했다. 북벌 운동이란 게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조선이 청에게 복수하자라는 이런 운동이었었어요. 이건 조선시대 때.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허준이 동의보감을 저수했다. 동의보감. 조선시대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 대표적인 의학서로서 알려져 있죠. 자, 4번에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망이와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한 거는 이 지금 시기가 무신 집권 시기이긴 한데요.
이 무신 집권 시기 때 최씨 정권 때예요. 최충원, 최후 집권 시기 때 이런 항쟁이 나오게 되거든요.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에 최씨 무신 정권 이전에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때 대표적으로 망이와 망소의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던 난이 있었습니다. 소라고 불리는 곳은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고 많이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무신시대 때구나라는 거는 기억해 주고 가세요. 4번. 무신 정권 시기 때 있었던 망이 망소의 난이 있었고 앞서 문제에서 하나 본 것도 있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천민을 없애자! 만적의 난이 있었어요. 요거 다 무신 집권 시기 때예요. 예, 물론 몽골 쳐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몽골 항쟁 과정에서 있었던 김윤후 이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16번까지 봤고요. 자, 17번부터는 잠깐 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